오늘 모처럼 만에 오랜만에 보는 인물들이 법원에 무더기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또 1월에까지 있었던 국정농단 청문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청문회 관련했는데 거기에 불출석한 사람들 11명을 무더기로 검찰이 이제 법원에서 불렀는데요. 자, 안 본 건 이제만. 자, 문고리 10개월 만에 출석. 자, 오늘 법원에 나오는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안봉근 전 비서관 파란 넥타이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인 상태로 그대로 법정으로 출석한 모습.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오늘 법원에서 청문회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요? 네,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차라리 유죄를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위증죄라고 하면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닌데요. 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는데 이건 불출석입니다. 안 온 건 확실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다투고 말고 할 게 안 온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거기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안 온 건 확실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말고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오늘다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간이공파 절차로 해서 재판이 바로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끝나고 바로 선고예요? 아니요, 그거는 선고일 따로 잡아요. 잡아요. 네.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의 모습, 머리를 질끈 꽁지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질끈 동여 매고 과거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수척해진 모습인데요. 지금 전부 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통 처음에 이게 신상을 물어보잖아요. 네. 어디 사느냐, 나이는 몇이냐 했더니 전부 다 직업이 없습니다. 무직입니다. 승마 코치 한 명 계시네요. 그렇죠. 뭐 안봉근 씨, 이재만 씨, 뭐 윤전추 씨 같은 사람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온전하게 퇴임해서 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순장조로서 삼성동 사저 또는 지금 내곡동 사저 들어가서 끝까지 이제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직업이 있겠죠. 뭐 탄핵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또 청와대에 근무할 거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돼서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역시 구속돼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직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직 상태로 한 6, 7개월 가까이 무직 상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오늘 온 사람들 중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죠. 김장자 씨도 있는데 폐암 수술도 받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본인에게 청각 장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신종수 차장, 저희가 김장자 씨가 이런 또 질병이 있는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고령이긴 하다는 거는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폐암 수술까지 받았다는 거 오늘 처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불출석하는데 불출석이 아닌가요? 네. 네. 그런데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그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소견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 저희 취재진이 김장자 씨를 집으로 찾아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고령의 어르신이 저렇게 빨리 달리기를 하나 저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저 장면 때만 봤을 때는 건강상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어쨌든 변호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원에 나와서 하여튼 아프다. 폐암 수술도 받았고 아프다. 최악의 상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피고인들이 이제 자백을 했는데 유의하게 자백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 뭐 자백하지 않는 것도 본인이 걸립니다. 억울하면 다퉈야죠.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인데 일단 대동한 변호사는 예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 기각됐을 때 같이 나갔던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예요. 이름을 보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의 사건을 맡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사위 사건 맡고 있으니까 장모님까지 뭐 같이 했을 수는 있죠. 확실히 뭐 부장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오늘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한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불출석할 정당한 이유가 우리는 있었다. 그리고 이게 항상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석하기 위해서는 출석 요구서 송달받아야 되는데 그 송달 과정 절차에서 그 법에 정한 송달 절차를 지키지 못한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뭘까요? 자세한 워딩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출석 요구서 받지 못한 거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간 게 무슨 죄냐 이런 요지에 일단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네. 사건 출석 요구서를 본 적이 없다면 엉뚱한 주소로 보내갖고 송달을 못 받아서 네. 나오란 말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글쎄 그 자세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워딩은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 내가 보면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송달 그 출석 요구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우편 보면 이렇게 뭐 제가 받으면 김태현 사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 수령 일자가 작성자의 자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장자 씨가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예. 누가 거기다가 사인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 얘기는 야 우리가 송달 요구서 보냈더니 당신 주소지를 보냈더니 누군가가 사인했어. 예를 들어 김장자 사인했어. 당신 받은 거잖아.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한 건데 김장자 씨 변호는 그게 아닌 거죠. 자필이 아닌데? 대리 사인했다 누군가가 그럼 우리 김장자 씨 사인이 아니야. 네. 다른 사람 사인한 건데 누가 한 걸까? 이렇게 지금 그럼 따진 우리가 거예요? 받은 게 아닌데 그럼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겠니? 야. 이런 유의 주장을 지금 위원석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인지는 재판부에서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예. 아마 제가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선고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다 같이 할 건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쟁점이 되면요. 네. 그럼 진짜 누가 사인했는지 밝혀야 되고요. 예. 그렇네요. 정말 김장자 씨 사인이 자필인지 아닌지 또 필적 감정. 필적 감정도 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한 기회 정도 더 잡힐 수 있어요. 네, 그 지금 김장자 씨가 가장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 폐암 수술도 받았고 청각 장애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재판부가 처음에 집 주소와 이런 생년월일을 물어봤는데 그게 잘 안 들리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김장자 씨가.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김장자 씨로서는 지금 이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본인의 건강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실제로 그렇게 청각에 장애가 있는지 안 들리는지 그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이고요. 지금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뭐 윤전추 전 행정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예. 윤전추 전 행정관 변호인도 이게 지금 다 국조특위가 끝나고 나서 기간이 한참 지나서 나한테 이게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죄다. 죄가 없다. 오늘 그 나온 그 뭐죠?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로 들어가면서 네. 변호인이 이제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 국조특위가 1월 20일 날 끝났는데 그 네. 이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각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법원에서 판단을 할지 예. 좀 지켜볼 고발 필요가 있을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윤전추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 나왔던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 이 위증이나 불출석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건 무죄랑은 좀 다른 거예요. 무죄는 심사를 해봤더니 죄가 없다라는 거고 네. 공소 기각은 이거 검찰 공소가 요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어제 법원에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네. 이 위증, 이 국회 청문회 위증이나 불출석 같은 것들은 이 국조특위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는 고발을 늦게 했습니다. 국조특위가 다 해산된 다음에 그리고 해산되고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있다가 고발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본 거죠. 야, 국조특위 해산했어. 그럼 고발할 주체가 없어진 건데 그럼 고발할 자격이 없는 건데 고발이 잘못됐는데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예.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전추 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아마 윤전추 씨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전추 씨도 고발이 조금 늦게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전추 씨도 야 그럼 나도 이임순 교수하고 똑같지 않냐? 네. 공소기각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네. 위증죄로 고발된 11명 중에 삼성전자의 박상진 전 사장도 변호인 측에서 이 참 어떻게 기소를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12월 30일 날 위원장 명의로 출석해달라 이렇게 그 송달 요구서가 오고 네. 그러고 나서 이 국조특위 위원회 의결은 2달 지난 2월 3일에나 이루어졌다는 예. 거예요. 위원회 의결 전에 일단 와달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출석한 거는 이거는 무죄다. 네.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변호인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발견한 건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변호인 측이 주장한 무죄 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가 원본이 아닌 정황이 있어. 원본이 아니라고요? 이건 뭘까요? 복사본 같다고요? 아까 일단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출석 요구서가 원본이 아닌 정황이 있답니다. 네. 어떤 정황인지 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만약에 말씀한 대로 그럼 출석 요구서 뭐 사본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원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황이 뭘 가지고 정황이 있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복사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다퉈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재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죠. 국정농단 사건의 이런 특이나 또 이런 수사가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절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원래 피고인 명단에 우병우 전 수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제 사실 그동안에 우병우 전 수석과 이제 함께 이 국정농단 사건이 같이 가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떤 불출석, 그 출석을 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 네.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것 아, 같습니다. 거기에 합쳐서 재판을 이제 직권남용 진행하겠. 혐의 이쪽으로 분리가 돼서 병합 기소가 됐습니다. 우병우 사건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것만 따로 재판부가 네. 배당이 된 겁니다. 예. 그렇네요. 자, 승마 코치는 뭐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유라 때문에 강제로 이제 감독에서 해고가 돼갖고 하루 아침에 생계가 없는데 그때 일자리 알아보고 있었다. 네. 그래서 못 나갔다. 하여튼 지금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만 혐의를 인정해서 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고 나머지 이제 재판들은 계속해서 열려야 돼서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함께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계속해서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여튼 뭐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이 사람도 진작에 좀 나와서 이 뭐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값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호성 비서관은 이미 감옥에서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은 과연 죄가 없었을까라는 그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기타 뭐 인사에 개입했다 등등등 또 의혹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건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의 많은 부분들이 그 속에서 또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전 비서관의 어떤 그 부분은 여전히 ING 상태다,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